오후의 시 한 스푼. 안녕하세요. 오후의 시 한 스푼 진행을 맡은 신앙송가 강영선입니다. 8월입니다. 태양빛이 장렬하고 푹푹 찌는 더위에 숨이 헉헉거리는, 태양을 피해 나무 그늘로, 바다로, 강으로, 골짜구니로 모여드는 사람들. 미처 피하지 못하는 이들은 에어컨 바람에 위로를 받고 있지요. 그럼에도 초록숲과 넓은 들판은 생기가 넘치고 뜨거운 태양 속에 읽는 소리가 요란하고 매미의 노랫소리는 싱그럽네요. 8월은 말복 입주도 다 거느리고 처소도 들어있답니다. 더위도 살짝 고개도 숙이게 하는 바람에게 감사함도 갖게 하는 8월입니다. 그리고 8월에는 36년의 서름에서 해방되어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은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대 손님들과 함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일제 치하에서 꿋꿋하게 광복을 기다리고 지조를 지키신 시인분들의 나라 사랑시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듣고 초대 손님 인사드리겠습니다. I stand alone in the darkness. The winter of my life came so fast. Memories go back to childhood. 2 days I still recall. I'm still there, everywhere. I'm the dust in the wind.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I never stayed anywhere. I'm the wind in the trees. Won't you wait for me forever? I'm still there, everywhere. I'm the dust in the wind.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I never stayed anywhere. I'm the wind in the trees. Would you wait for me forever? Would you wait for me forever? Will you wait for me 초대 손님 모시겠습니다. 김옥란, 박호희, 안미자, 이미자 신앙송가님 인사드립니다. 김옥란 신앙송가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옥란 신앙송가입니다.
어제 입추였는데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여전히 더워도 가을은 멀리서 다가오고 있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은 말복이고 말복이 지나면 더위에 엎드린 가을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더위를 잘 이겨냈다고 격려해 주겠지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애청자님들과 시를 통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박호희입니다. 7월의 장마가 길고 수해도 입고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비가 그치니 8월의 폭염에 거리가 화로 같아요. 그래도 이제 더위도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 잘 이겨내야겠죠? 오늘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시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나라 사랑이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자 신앙송가입니다. 내 고향 8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이육사님이 노래하셨는데 저희 집 포도밭에는 사인머스켓이 주렁주렁 열려 청포도라는 시가 자꾸 떠오르네요. 뜨거운 태양은 과일과 곡식을 잘 여물게 하고 계절은 자연에 순응하며 풍요로운 가을을 기다리게 합니다. 준비한 시 정성으로 낭송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를 사랑하는 여자 이미자입니다. 저는 시를 좋아해서 오늘의 시 한 스푼을 열심히 듣는 애청자입니다. 요즘에 신앙송 세계에 입문했어요. 낭송가들의 낭송도 듣고 아직 부족하지만 낭송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말씀도 너무너무 잘해 주시네요. 네, 김홍란 신앙송가님부터 낭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훈님의 님의 침묵 낭송하시겠습니다.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굵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은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네, 님의 침묵 정말 감명 깊게 제가 들었습니다. 님의 침묵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우리 박호희 낭송가님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이 시는 표면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애안 노래하면서 그 심층에는 당대에 빼앗긴 현실과 민족을 되찾으려는 끈질긴 극복 의지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그렇죠. 이 시는 조국을 상실한 시대에 님에 대한 그리움을 연가풍으로 노래한 작품이고 전 시팽의 산문을 지닌 시로 종결 어미는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여서 어절을 띠므로써 애절한 사랑의 정갈함이 더욱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는 단순한 연가풍 시가 아니고 그의 님을 잃어버린 조국이나 혹은 절대자의 넓은 의미를 지닌 까닭입니다. 시의 전체 내용은 역설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다고 하여 삶에 있어서 헤어짐과 만남은 하나라는 역설적 진리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아, 네. 오늘 초대 손님들께서 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오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김옥란 낭송가님, 한웅훈님 시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용운 시인님은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에서 출생하셨고요. 1944년 6월 29일 서울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호는 만해 일제강점기 불교계에 혁신적인 사상을 전하고 독립운동에도 앞장을 섰던 승려자이자 시인, 독립운동가, 본관은 청주, 자는 정옥, 본명은 용운, 법호는 만해이며 유년 시절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으나 1905년 백담사에서 독도한 뒤 수년간 불교 활동에 전념했다고 합니다. 1918년 불교 잡지 유심을 창간하고 계몽적 성격의 글을 발표했다. 1919년 3.1 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으며 일제에 체포되어 3년형을 받았습니다. 1925년에는 한국 군대 시사의 불의 업적 님의 침묵을 펴내어 민족의 현실과 이상을 시적 이미지로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조선 총독부와 마주보기 싫다며 북향으로 지은 성북동 집에서 66세의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네, 고맙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봉선아, 김영준의 시고 홍남파님의 곡입니다. 최류승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울 밑에 손 봉선하여 내 모양을 초령하다 귀국인 넌 여름철에 아름답게
산솔 찬바람에 내 형제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이번에는 박호희 신앙송가님께서 식민지의 국어 시간을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식민지의 국어 시간. 문병란. 내가 9살이었을 때 20리 길을 걸어서 다니던 소학교. 나는 국어 시간에 우리말 아닌 일본말, 우리 조상이 아닌 천황을 배웠다. 신사참배를 가던 날 신장로 위에 무슨 바람이 불었던가. 일본말을 배워야 출세한다고, 일본 놈에게 붙어야 잘 산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조상도 조국도 몰랐던 우리, 히노마루 앞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 앞에서 조센징 새끼는 항상 기타나이가 되었다. 어쩌다 조선말을 쓴 날 호되게 뺨을 맞은 나는 더러운 조센징, 뺨을 때린 하야시 센세이는 왜 나더러 일본 놈이 되라고 했을까? 다시 찾은 국어 시간. 그날의 억울한 눈물은 마르지 않았는데 다시 나는 영어를 배웠다. 혀가 꼬부라지고 헛김이 새는 나의 발음.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누가 내 귀에 속삭였던가. 25살이었을 때 나는 국어 선생이 되었다. 세계에서 제일 간다는 한글, 배우기 쉽고 쓰기 쉽다는 좋은 글. 나는 배고픈 언문 선생이 되었다. 지금은 하야시 센세이도 없고 뺨 맞은 조센징 새끼의 눈물도 없는데 윤동주를 외우며 이 육사를 외우며 나는 또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가. 어릴 적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일본말. 그날의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는데 다시 내 곁에 앉아있는 일본어 선생, 내 곁에 뽐내고 앉아있는 영어 선생. 어찌하여 나는 좀 부끄러워야 하는가? 누군가 영어를 배워야 출세한다고 내 귀에 가만히 속삭이는데 까만 칠판에 써놓은 윤동주의 서시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는 글자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오, 슬픈 국어 시간이여. 아, 정말 슬픈 그런 우리 조상들의 그때 시간이네요. 이 시 듣고 우리 김옥란님 어떤 느낌을 가지셨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서술하듯이 쉽게 쓰여졌기 때문에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시를 들으며 나라의 주권을 잃어 언어도 글도 빼앗기고 삶의 터전도 없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나는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박호희 낭송가님, 문병란 시인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문병란 시인님은 1935년 전남 화순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선대학교 문학과를 졸업했고 민주교육실천협의회 국민운동본부 대표, 한국작가회 이사, 다영 김현성 문학기념사업회 상임고문, 용화 박용철 기념사업회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1979년 전남 문학상을 시작으로 요산 문학상, 금호 예술상, 한림문학상, 제1회 박인환 시문학상을 받았고 2015년 향년 80세의 나이로 타계하셨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식민지의 국어시간, 인연서설, 견우와 직녀, 새벽의 차이코프스키, 별들의 속삭임, 5월의 영가 등 수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인님도 또 잘 소개해 주셨네요. 음악 듣고 하겠습니다. 나그네 서름, 백년설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고였다. 손창가 호동소리 냇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타관 땅 밟아서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엔 한이 서린다. 환환히 찾아들면 고향도 그리워져. 눈물로
찾아도 보내 낯익은 거리 담아는 이국보다 차워라 가야 할 지평선엔 태양도 없어 새벽별 창소리가 볕골에 스미는데 어디로 흘러가랴 흘러갈 소냐 이번에는 안미자 신앙송가님이 신석정님의 시 산은 알고 있다를 랑송해 주시겠습니다. 산은 알고 있다. 신석정. 산은 어찌 보면 운무와 더불어 항상 저 아득한 하늘을 연모하는 것 같지만 오래오래 겪어온 피 묻은 역사의 그 생생한 기록을 잘 알고 있다. 산은 알고 있다.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 기나긴 세월에 묻어간 모든 서럽고 빛나는 이야기를 너그러운 가슴에서 철철이 피고 지는 꽃들의 가냘픈 이야기보다도 더 역력히 알고 있다. 산은 가슴 언저리에 그 어깨 언저리에 스며들던 더운 피와 그 피가 남기고 간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마련하는 역사와 그 역사가 이룩할 줄기찬 합창 소리도 알고 있다. 산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슬 젖은 하얀 총로가 뒹구는 저 능선과 골짜구니에는 그리도 숱한 풀과 나무와 산새와 산새들의 노랫소리와 그리고 그칠 줄 모르고 흘러가는 시냇물과 시냇물이 모여서 부르는 노랫소리와 철쭉꽃, 나리꽃과 나리꽃에 내려앉은 나비의 날개에 사운되는 바람과 바람결에 묻어가는 꿈과 생시를 산은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산은 우리들이 내일을 믿고 살아가듯 언제나 먼 하늘을 바라보고 가슴을 벌린 채 피 묻은 역사의 기록을 외우면서 손을 들어 우리들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산이여, 나도 알고 있다. 내가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역력히 알고 있는 것이다. 네, 산은 알고 있다. 정말 좋은 시네요. 우리 박호희 신앙송가님 시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이 시는 민족의 역사적 현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역사적 혈험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작품입니다. 시인은 우리 민족이 험난한 역사를 거치고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이겨왔는데 자연물인 산이 그러한 역사의 흐름에 있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역사의 흐름에 동참한다면 역사가 희망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을 확신하고 있으며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미자님 시 잘 낭송해 주셨는데 너무 멋지게 낭송해 주셨어요. 우리 신석정 시인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신석정 시인님은 1907년 8월 15일 전라북도 부안군 동도면 둔중리에서 아버지 신기훈과 어머니 전주희 씨 이윤옥 사이에 3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중앙불교전문강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1973년 전라북도 문학상 심사 도중에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1974년 7월 6일 전라북도 전주시 남노송동 자택에서 고혈압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향년 66세예요. 1927년 기우는 해로 문단에 데뷔하셨고 1931년 10월에 시문학 선물을 발표하셨습니다. 1939년 첫 시집 촛불을 발간하셨고요. 1947년 제2시집 슬픈 목가, 1956년 3시집 빙하, 1967년 4시집 산의 서곡, 1970년 5시집을 대바람 소리를 발간하셨습니다. 신석정 시인이 그저 목가적 시인으로만 알려졌지만 일제감점기에도 창씨 개명까지 거부하고 검열과 회유에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저항시를 저술했습니다. 이후 4.19와 5.16 때도 독재에 저항하면서 강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널리 알려진 시가 목가적 시가 대부분의 탓에 저항시의 면모가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저항시는 물론 다양한 장르의 시를 쓴 시인이십니다. 네, 맞아요. 신석정 시인님은 우리 가슴을 울리는 시가 너무나 많고요. 정말 좋은 시가 많아요. 그리고 지치고 힘든 이들을 위해, 외로운 이를 위해 좋은 시들을 많이 써주셨지요. 그리고 전북이 가장 자랑하는 시인이십니다. 네, 음악 듣겠습니다. 산노을, 신영조 테너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먼 산을 어저씨 바라보며 녹은 그 앞 부르네 산 넘어 노을의 전문 내 눈썹에 이었던 목소린가 산울림이 외로이 산 넘고 행여나 또 들릴 듯한 마음 산울림이 내 마음 울리네 다가오던 봄물이 물러서 산그림자 슬며시 지나가네
살며시 바라보며 산 넘은 마을에 젖는 내 눈 속에 잊었던 목소리가 산울림이 외로이 산 넘고 백년아 또 들릴 듯한 마음 산울림이 내 마음 울리네 다가왔던 벙울이 물러서 산그림자 슬며시 지나가네. 이번에는 이육사님의 청포도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청포도 이육사 내구장 7월은 청포도 익어가는 계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의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이 청포도란 시의 배경은 경북 영일군 동해면 도구리로서 영일만과 동해의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오는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지요. 당시 여기에는 일본인 미스아가 경영하는 대규모 포도밭이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포도주 생산 공장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육사는 친구를 만나러 왔다가 이 시를 쓰셨는데요. 작년 이육사가 이 시를 지은 것은 1930년대, 그의 나이 30대 초반 무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포도시 낭송을 들으니 그날의 풍경이 그려집니다. 마을에 전해오는 오랜 전설처럼 푸른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바닷가 언덕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하늘과 맞닿은 먼 곳에 수평선이 길게 펼쳐져 있고 그 수평선을 넘어 흰 돛담배 하나가 바람을 안고 곱게 밀려옵니다. 그 배에는 시인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려왔던 손님이 타고 있을 것이고 청포도를 입고 고달픈 몸을 이끌며 그가 찾아오면 시인은 그와 함께 식탁의 은쟁반에 놓인 청포도를 두 손이 흰뿍 젖도록 따먹을 꿈을 꿉니다. 청순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시입니다. 네,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시인은 35세 때인 1939년에
시 청포도를 문장에 발표했고요. 43년 경주 남산의 옥룡암으로 요양차 들렸을 때 먼저 와서 요양을 하고 있던 이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육사는 스스로 어떻게 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었을까 하면서 내 고장은 조선이고 청포도는 우리 민족인데 청포도가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익어갑니다. 그리고 곧 일본도 끝장납니다 하고 이서구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몸과 마음을 움직였네요. 그해 4월에 베이징으로 가서 국내 무기 반입 계획을 세웠고 7월에 모친과 맏형의 상을 당해서 그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귀국했다가 붙잡혀서 베이징으로 압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44년 1월 16일 시인은 새벽 베이징의 차가운 감옥에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조국 항복을 코앞에 둔 채 말입니다. 외압을 벗어난 해방의 세상에서 포도를 따면서 두 손을 한폭 적시지도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264라는 번호는 수인 번호예요. 그래서 수인 번호대로 264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시인이 소개된 거고요. 이 얼마나 정말 가슴 아프고 아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미안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음악 듣겠습니다. 내 마음의 강물 엄정행님의 노래입니다.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가 비바람 맞은 변소리 지나간 자웅마 고운 진절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새파란 하늘 저 멀리 구름은 두둥실 떠나가 비바람 맞은 된소리 지나간 장마
맺힌 고운 진절 아롱아롱 더욱 빛나네 그날 그땐 지금은 없어도 내 맘에 강물 끝없이 흐르네 끝없이 네, 그토록 바라던 조국의 강복 36년의 억압에서 벗어나 조국의 주권을 되찾은 광복절이 이제 8월 15일에 다가왔습니다. 초대 손님들께서 광복절을 맞으며 합송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김옥란 낭송가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파리로 강복절을 맞으며 신성호 짓궂던 하늘은 구름이 걷히고 파란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니 어제에 쓰리고 애리던 아픔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매였던 올가미가 풀리고 빼앗겼던 우리말과 참된 삶을 찾았으니 출애굽의 기쁨이요 환희의 광복이니 우리의 가슴마다 펄럭이는 태극기. 누구의 강요리요 동요도 없음이니 뜨거운 가슴 속에 눈물이 흘러내림은 배고픔에 나오는 눈물도 아니요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닐진데 삼천리 금수강산이 기뻐하고 온 나라가 감격하여 애국가를 합창하네. 멀고 먼 이국 땅 하늘 아래서 사선을 넘나들며 말없이 희생하신 선열들의 외침이 우리 귓전에 들리는데 말로만 나라 사랑 허울 좋은 희생 정신 먼저 가신 순국 선열 전에 겸손히 내려놓고 한민족이 하나 되어 조국 광복 뜻 길이여 웃음꽃 만발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나라 만들어서 모든 나라에 으뜸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복지국가 세우리라. 네,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네, 정말 광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웃음꽃이 정말 만발하고 행복이 넘쳐나는 모든 나라의 으뜸가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복지국가를 세우려는 그런 꿈이 저희들 가슴에는 늘 있습니다. 우리는 광복이 되고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어 자유를 찾았지만 자유 이념이 나뉘어 갈등과 분열 끝에 두 개의 국가로 분단이 되었고 6.25 전쟁도 치렀지요. 우리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주권을 찾은 이 나라를 한마음 한뜻으로 역경을 극복하고 자유와 평화를 지키자는 마음으로 이미자님께서 담쟁이 도종환님의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담쟁이 도종환.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명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네, 의지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들이 같이 마음을 합하고 또 정말 이 우리나라를 세계에 으뜸가는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이 8월인 광복절이 들어있는 그런 달이라 나라 시를 사랑시를 준비해서 우리 신앙송가님들께서 낭송해 주셨습니다. 초대 손님으로 나오신 낭송가님들 출연 소감 부탁드릴까요? 먼저 김옥란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나라를 주권을 빼앗기고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루었는지 시를 통해서 생생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나라의 주권을 잃고 고통받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풍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네. 분열과 분쟁이 없어지고 한 마음으로 나라를 더 사랑하고 지켜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남겨주어야 하겠지요. 낭송을 하면서 애국심이 더 생겼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나와서 방송가님들의 낭송도 듣고 시를 이해하고 시인님들의 생애도 알게 되어서 좋았고요. 듣고 낭송하다 보니 애국심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세계에서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낭송가님들 나와주셔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낭송가님들의 신앙송을 들으며 우리 애청자님들 가슴에도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가득 넘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의 시 한 스푼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오후의 시 한 스푼은 옥천 FM 104.9MHz나 옥천 FM 모바일 앱으로 수요일 오후 4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럭키 소울을 들으면서 오후의 시 한 스푼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서울의 거리는 태양의 거리, 태양의 거리에는 희망이 솟네. 타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가에서도 웃음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희망의 노래 S-E-O-U-L S-E-O-U-L 럭키 서울 서울의 거리는 명랑한 거리 명랑한 거리에는 건설이 있네 타이프 소리로 해가 저무는 빌딩 가에서도 웃음이 솟네 너도 나도 부르자 사랑의 노래 다 같이 부르자 건설의 노래 S-E-O-U-L S-E-O-U-L